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담은 국방중기 계획이 2021-2025를 발표한 8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슬로건과 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정점을 찍은 시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군 창설 이래 근거한 전략무기 도입이 확정돼 발표됐기 때문이다. 정부 유능한 안보의 상징 한국형 핵잠수함. 국방부는 국방중기 계획 발표를 통해 F-35B 제1을 탑재한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을 모두 박았다. 기존의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의 대형 잠수함 젠보 3 배치, II-173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실세로 불리는 김현종 이 차장도 언론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면서 한 원자력 결정은 추진 잠수함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미국이 후보에 해준다면 한국형 잠수함 건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들이 얻기를 바라는 한국의 다 일반 전투 함이나 재래식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무기 체계만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가공할 능력을 발휘한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갖춘 데 도입. 무기 체계를 보유하려는 손가락의 급을 칩니다. 계획이가 아닌 계획 정리를 싣고 예상 작전이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정도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뿐이다.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갖는 엄청난 전략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획득과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무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 외교적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데는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이다. 독도 문제로 대일 관계 가격화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일본에 거리장거리를 고쳐놓겠다며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일본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자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지시했다. 김영삼 정부의 항모 도입 구상은 외환 위기로 인해 공중도해하고 누무다. 정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기술과 이상, 미국 등 중국의 판단로 사업단이 최대해서 구상된다. 경제적으로 기술된 항모 도입 구상은 국민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구상은 비슷한 시기 개봉된 최민수 정우성 주연의 영화 유령이 영향 때문에 매국노 기자가 비밀 사업을 폭로해 사업이 취소됐다는 식의 소문이 나돌면서 반일 반미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소재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 노무현 정부가 해내지 못한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모두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어냈다. 공무원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의 해군이 꿈꾸는 해군. 무기체계의 정점이자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무기들을 모두 갖게 되면 한국도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도 했다. 청천벽력 미국의 핵연료 공급법,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감수해야 하는 항공모함 도입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거대한 하지만 경제적 문제는 물론 정치 문제는 극복해야 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은 전 정부의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쳤다. 여당과 친문진영 이른바 외교 왕제인 대통령의 정치 외교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목적이라며 전방위 선전전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집권 초기인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같은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하는 서행군 과제 문제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에서도 해군이 비밀리에 이른바 핵잠수함 TF를 조직해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미국과 도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까지 진행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군 내부 조직에 관련된 사안은 군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는 이상 알려주기 어려웠기에 TF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적의 브리핑과 국방부의 중기 계획 공표 이후 언론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온갖 정밀한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2029년 건조의 명예를 지킨다는 소설을 써내보내기도 했고 어떤 언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던 10월 조선 동아일보가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9월 극비리의 한미 김현종 사장이 미국 외교관과 국방부는 물론 핵무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점과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가부스로고 반드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은 한국 원자력 협정에 따라 자체적인 우라늄 추기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 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분열이 어려운 우라늄이 138위 대부분이고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 비율이 0.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분열 효율을 높이려면 이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업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235 비율이 5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원자로는 이러한 농축 우라늄으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석죄 등을 이용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우라늄을 더욱 농축해 우라늄 235 비율을 90% 이상까지 높인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감속하지 않고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가속시켜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자폭탄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은 물론 국제 원자력 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라늄 취급 전 과정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이 협정 일부를 개정해 20% 미만여 농축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길을 여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한국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정과 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해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전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또한 이는 한국의 법령과 원자로에 대한 부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모든 농축 우라늄은 이역에 의해 수입된 화학대량이 철저하게 추적 감시된다. 수입할 때도 어떤 원전력 포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고해야 하며 해결 유장 전후 원자로를 어떻게 가동했는지에 대한 운전 일지는 물론 사용 후 해결료의 양과 폐기 후 관리까지 모두 사찰 대상이다. IAEA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옥죄는 것은 해결료 유통 과정에서 이단이라도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아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우라늄 농축은 원심 분리기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전기 그리고 우라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이 해결료를 빼돌린다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IAEA는 한국의 해결료 유통과 사용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농축 우라늄 유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해결료를 합법적으로 획득하려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 정확히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해결료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영 북부 그룹에 의해 통제되므로 잠수함용 해결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3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해결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정은 차관은 미국의 잠수함용 해결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폭발에 거부했다. 핵비박산 원칙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잠수함용 해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2017년 이후 연이어 제기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한미 정상 합의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거나 애초에 이 합의설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해결료 확보 결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원자력 투쟁 잠수함 이야기를 꺼낸 김원종 국가안보실 이 차장은 7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했다. 차세대 잠수함은 어떻게 추진 방식이 될 것이며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은 완전히 다르게 이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 차장의 이러한 발언 후 2달이 지나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공급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핵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뛰어넘기 시작했다.